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앞엔 아침 신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43개 대기업 재무담당 임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내년 기업 인수합병 M&A 역대급 큰 장이 선다. 그러니까 기업을 사고 팔고 합병하고 이런 일이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 보면요. 이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72%가 올해보다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금리가 굉장히 낮죠.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량 매물이 나오면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가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혁 이렇게 어제 강조를 했죠. 그러자 여당 10개 법안 입법 강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국회 상황까지 같이 묶어서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청와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죄송하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공수처법 등 처리를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여당 경제 3법, 국정원법 그 등등등 여러 가지 법안들 강행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밀어붙이기 이런 표현도 있지만 개혁에 방점을 두고 뭔가를 통과시키겠다 이런 움직임이 어제 보였습니다. 야당은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했지만 가만히 보면 뾰족하게 막을 대책은 없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메르켈은 솔직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죠. 솔직했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코로나 극복에 사상 최대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독일 국민들에게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덧붙입니다. 2023년부터는 그 나라빚 국민들께서 갚아야 합니다. 지금은요 급하니까 돈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그 돈 모두 빚입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했다. 그래서 솔직했다. 과연 각국의 정상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기사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당국 내주 하루 900명 이상 확진 가능할 수도 있다. 확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병상 부족에 서울 컨테이너 병동 준비하고 있다. 굉장히 지금 급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전국 집단 감염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600명대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서 왜 확진이 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현장 역학조사 역량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주원규 삼육대 겸임 교수 자리하셨고요. 윤기찬 변호사도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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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다룰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19 국내 상황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전시 상황에 가깝습니다.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호남 민심입니다.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 관련된 지지율 결과가 좀 발표되고 있는데요. 특히 호남 지지율 심상치 않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민심이 두 번째 키워드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자리 걸고 사과.
이런 입장을 나타내신 분이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문제와 관해 사과를 하겠다. 이거를 막으면 나 자리 내놓는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집 보유는 보수다. 집을 갖게 되면, 자가를 갖게 되면 보수적인 성향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새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됐는데요. 이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얘기도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 방역당국을 어떻게 보면 좀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주 하루 1,000명 이상 확진 가능성이 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도권 오늘부터 2.5단계 시행에 들어갔죠. 주말 검사자 10,000명 줄었는데도 양성률은 다시 4%. 양성률, 검사한 사람들 중에 확진자 숫자가 얼마인가 그 비율을 말하죠. 불과 몇 달 전에는 한 1%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 기록하고 있거든요. 당국은 수도권 이미 전시 상황이다. 오늘 코로나 백신 도입 계획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들마다 재택근무하는 곳 늘고 있다는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요. 방역당국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말 검사장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도 발생 이래 최고치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1, 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주의 그리고 지키실 거는 좀 지켜주시라는 간곡한 당부도 그 뒤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인데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입니다. 백신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영국의 경우는 오늘부터 영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다음 기사는 미국과 관련된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백신 불신론이 커지는 미국이다.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또는 그거 꼭 맞아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국 국민 10명 중 4명은 안 맞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리고요, 특히 18%는 절대로 접종 안 한다고 했답니다. 이 백신 접종, 이걸 강요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미국 닷새 동안 100만 명 확진입니다. 우리하고는요, 숫자 단위가 다릅니다, 여기는요. 그런데 미국 국민들 안 맞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국민들이 꽤 된다는 거죠. 옆에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면 당신은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이렇게 미국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꼭 접종이 29%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접종이 31%. 그러니까 여기 합하면 한 60% 정도 되죠. 그런데요. 아마도 접종 안 한다가 22, 절대 접종 안 한다가 18. 그러면 6대4 비율로 맞는다, 안 맞는다가 되는 겁니다. 40% 정도. 그런데요. 이 백신 접종이 중요한 거는 다수가 맞아줘야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이게 차질을 빚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백신이 있는데도 말이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얘기인데요. 배조 교수님 그리고 주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 만약에 이와 똑같은 여론조사를 우리나라에서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세요? 우리나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백신을 맞겠다라는 대답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0%, 맞지 않겠다가 40%인데 우리나라 경우는 백신을 맞겠다라는 여론조사 응답이 제가 볼 때 한 80%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높을 것이다, 굉장히. 그 이유는 지금 맞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러니까 흑인들 중심으로 그렇거든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요. 예. 반대로 맞겠다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학력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 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고 굉장히 정보가 예. 잘 공유가 되니까 SNS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백신을 맞겠다라는 그런 의향을 가진 분들이 한 80% 이상은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인종별로 접종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를 또 분석이 돼놨어요. 이제 조사를 통해서 나온 건데 거기는 60%가 그러니까 이쪽 까맣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60%가 안 맞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백인, 라틴계, 아시아계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시아계가 아니라 그냥 아시아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배종호 교수님 아마 이런 걸 감안해서 8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이걸 가만히 뭐 미국 언론들의 분석들은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이게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대선 과정에서 정치가 돼버렸잖아요. 마스크 쓰는 문제가 어떤 의사 표현이 된 것처럼 백신 역시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홍규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여론조사를 한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 날 것 같습니까? 예, 저도 배 교수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예, 압도적으로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가 예. 압도적일 것 같고요. 미국은 처음 상황부터 시작부터 사실은 좀 엇박자가 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 그때부터 사실 백신이 뭐 가벼운 감기에 지나지 않았다. 마스크는 문화적으로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분위기들에 대한 코로나 둔감성이 결국 오늘의 저 미국의 사태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과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은 그 공동체성이 저는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백신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조금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면 따를 수 있다. 그게 저는 K방역의 성공 요인이었기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집단의 공동체성이 좀 작용하지 않는가 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예. 저희는 높을 거라고 예단합니다. 자, 지금 각국이 백신 확보 굉장히 경진을 벌이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우리 정부 역시 좀 열심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 두 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백신 접종에 대해서 긍정적일 거다. 그렇지만 또 거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보 그리고 정확한 상황에 대한 설명 백신이 도입이 됐을 때부터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40%가 안 맞는다고. 그럼 이거 집단 면역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제일 걱정되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 상황 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